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아세안 동남아 국가 정상들 만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지금 가 있습니다. 자, 한중회담 이루어질까 관심이 컸었는데 51분간 리창 총리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 같습니까? 네, 중국과 일본과의 회담은 없었던 반면에 네. 한국과 중국과의 회담 열렸다는 것에 많은 이목이 집중이 되었고요. 이번 회담에서는 한일중 정상회의 연내 추진에 대해서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중국도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해서 가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한중은 공히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질서를 지지하고 있는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협력하자라고 밝혔고요. 네. 리창 총리는 설린 우호 원칙을 견지하며 양국의 세관계를 모색하고 그 가운데 한중이 공동 이익을 증진해 나가면서 상호 관심사를 배려해 나가면서 서로의 원숙한 신뢰관계를 조금 더 돈독히 하자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윤 대통령은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추진하는 정상회의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소위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서 중국 측에 요청을 했고요. 중국 측도 이에 적극 호응하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자, 아세안 정상회의 또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도 북한 러시아 문제가 좀 집중됐던 것 같은데 주목해 볼 만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두고 오늘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예. 특히 주목받은 부분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고 모든 유엔 회원국은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안보리 이사국 중에서 상임 이사국 중에서 특히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에 대한 추가 발동을 이제 거부해온 이것을 좀 어느 정도로 겨냥을 하면서 더 이상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읽힙니다. 지금 뭐 김수민 평론가도 이게 한일중이라고 표현했죠. 네네. 지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한일중 정상회의 이렇게 대통령이 표현을 했는데 원래는 한중일이었잖아요. 네네. 한일중이라고 이렇게 순서를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한일중은 제가 이제 뭐 인용하면서 네. 한일중이라고 표현을 하게 됐고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한중일이라고 일본이 많이 가장 써왔었습니다. 뒤로 갔었죠. 예.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정부에서 쓰는 표현이 한일중으로 바뀌는 그런 추세가 있는 건 사실이고 네.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일중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불러왔던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여러 국가들을 묶어서 지칭을 할 때 일본은 늘 나중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미일. 가장 최근에 네. 우리의 침략한 국가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한미일, 네. 한중일, 심지어 북일. 그렇죠. 예, 북한보다도 더 뒤에 써왔던 로일, 거기 때문에 청일 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 식민 지배 과거사 문제가 가장 큰 그렇죠. 이유가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것을 이제 한일중으로 바꾼 이유는 일본이 이제 뭐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공유하는 우방 국가의 성격이 좀 더 강조된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 정부에서는 한일중이라는 표현을 점차 쓰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자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가 주요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네. 특히 인도네시아, 인도 정말 넥스트 차이나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도 같은 경우는 둘 다 인구가 많은 나라죠. 매우 많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에서 예. 1위, 인도는 세계적으로 1위고요. 인구가 1위인 나라로 꼽히고 있는데 이 이제 결국에 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열려서 경제인들 간의 협력 방안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주요 기업 재벌 총수들이 참여를 했고 또 인도네시아 20여 개 기업 대표들도 이 자리에 나왔는데 양국 기업들 간의 오고 간 양해각서, 체결된 양해각서가 16건 정도에 달했고요. 특히 원전 관련한 협력을 한다는 부분이 좀 눈에 띄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 말고도 한국과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대 국가 입장에서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을 해서 뭐 한국이 이제 필리핀에 수출하는 자동차 들의 판매가 촉진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고 네. 필리핀 측에서는 이제 한국의 바나나라든지 이런 농산 제품을 많이 판매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엑스포 유치에 대한 정부의
유치 노력은 여러 그 정상회의라든지 또 국제회의 쪽에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예,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쿡제도 베트남, 캐나다, 말레이시아 정상과 만나는 자리에서 경제 분야 등의 협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2030 엑스포 부산 유치를 지지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 뉴델리 이동을 하는데 네. 어떤 일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일단 9월 9일부터 10일까지 G20 정상회의에 세션들이 열리는데요. 뭐 기후변화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글로벌 공동 현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한국의 기여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예. 이번에 G20 주제가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라고 하는 이 주제에 맞춰서 여러 행보를 갖게 되고요. G20 정상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인도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11일 새벽에 귀국을 하는 5박 7일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얘기, 뭐 단식 현장 얘기이기도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단식장에 공개 방문한 첫 여당 인사인데 소란이 있었다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일단 태영호 의원이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그 전날에 국회 대정부 질문이 열렸을 때에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을 향해 북한에서 온 쓰레기, 빨갱이, 공산당 부역자 이런 막말 인신공격을 가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네. 이렇게 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는 지켜볼 것인가? 라고 일단 발언을 했고요. 그래서 태영호 의원이 요구를 하는 것은 자신에게 쓰레기라고 말했던 박영순 민주당 의원을 출당시켜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끝내고 나서 이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찾아갔는데요. 이 대표를 공식 방문한 여당 의원은 태영호 의원이 처음이었고요. 이 자리에서 태영호 의원이 진입을 시도를 할 때에 이 대표 지지자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오느냐 이렇게 또 항의하면서 실랑이를 한 5분 정도 실랑이를 벌인 끝에 이재명 대표가 태영호 의원을 만나보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천막 안으로 태영호 의원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단식장에 이제 찾아왔다는 건데, 자, 우선 태영호 의원하고 그 김용호 통일부 장관 대정부 질문인데 이게 뭐 쓰레기 등등의 말이 왜 나온 거예요? 네, 대정부 질문 주요 주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였는데요. 태영호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이것을 정치적 호재로 활용하는 세력은 사실상 북한 노동당, 중국 공산당, 대한민국 민주당뿐이다. 민주당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네, 민주당과 이제 북한, 중국을 같이 얘기를 한 것이죠. 여기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네와 같은 그런 거친 언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단식장 그 방문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일단 태영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자신이 대정부 질문을 하는 도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막말을 넘어서 원색적인 말을 했다라고 문제 제기 겸 항의를 했고요. 그때 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이 이거는 박광원 원내대표에게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서는 인사만 가고 가시라라고 말렸는데 태영호 의원이 계속해서 대표님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박영순 의원의 경우는 당에서 출당을 시키고 국회의원직을 박탈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태영호 의원이 굽히지 않았고요. 그 가운데서 이 대표의 지지자들의 비난이 계속 높아지면서 일단 태 의원이 민주당 관계자들에 의해서 한 3분 만에 끌려 나왔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정 TF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시식 행사를 개최했는데 그 장소가 이재명 대표 단식 천막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요? 네, 아무래도 단식을 하는 장소에서 그 인근에서 이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열린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좀 정서적으로 민감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TF 측에서 해명하기로는 이 행사가 이 대표 단식 이전부터 기획이 돼 있었다라고 밝혔고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한테 연락을 해서 양해도 구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발언 중에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SNS 계정에 이재명 대표는 내일 있을 수산물 판촉 행사에 들러서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우리 고등어와 전복을 드시기 바란다. 이재명 대표 단식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파동이 커졌었는데, 그렇게. 근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행사가 단식하고 연관된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지도부에서도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건 개별 의원 생각이다라고 일단 밝혔고 또 행사에 대해서도 축소를 할 것이다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자, 다음은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자, 숨진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경찰이 해병 1사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순직 50일 만에 하는 강제 수사네요. 네, 어제 오전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수사전담팀이 예. 오전에 포항시 남구에 있는 해병대 1사단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습니다. 일단 해병대 상대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경찰 관계자는 여러 관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 중인데 확인해야 할 증거 자료와 관련 서류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압색을 끝마치는 대로 공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JTBC가 입수해서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모 대대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은 사무실을 포함해서 문서 보관 장소, 전산 보관소 등이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네. 경찰은 이 A 대대장에 대해서 현장 지휘관이었던 7여단장으로부터 강변 수색에 대한 작전 수행 지침을 교육받았음에도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구 착용 지시 없이 수중 수색을 지시했다라고 영장에 적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박정훈 전 수사단장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혐의자 축소하라는 국방부 외압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 그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 네. 구속영장 청구를 했었죠. 기각이 됐는데 근데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내용들에 따르면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라고 하는 장관 지시사항을 예. 전달했다라고 하는 게 장관의 지시사항. 예, 이것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진술이고 그것이 이제 영장에도 적시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그동안 이종섭 장관이 해왔던 해명하고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은 지난 9월 4일 국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혐의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보내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김계환 사령관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파악되는 것이 일단 장관 지시사항이 혐의자 특정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라고 네. 하는 그런 혐의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종섭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또 진위 여부 논란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또 그제 최상병 순직 49제를 추모하는 위령제가 열렸었는데요. 김괴한 해병대 사령관 책임질 것은 자신이 안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김계한 사령관이 얘기한 것은 항상 죄송한 마음이다.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서 책임질 것은 지고 자신이 안고 가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해병대를 위해서 언제든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라는 네. 말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직접 김 사령관이 재발 방지 대책도 챙겨왔기 때문에 이 대책도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논란이 되던 임 사단장이죠. 이 위령제에 참석을 했네요. 네, 임사단장도 위령제에 참석을 했고 그 자리에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이어서 경찰에 가서 성실히 수사를 받겠다. 죄송한 마음이며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이 사건 관련해서 해병대원 수사 외압 특검법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요. 오늘 당론화를 한다고 하네요. 네, 어제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를 네. 했고요. 이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은 사망 사건뿐만 아니라 은폐 무마 시도도 특검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라든지 또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 이첩 과정 등이 수사 범위에 넓게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여는데 특검법을 이 자리에서 당론으로 채택을 할 방침이고요. 이제 이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구성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을 해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1명을 선정해서 임명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아울러서 이종섭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또는 탄핵 소추안 발의도 추진한다라고 하는 방침입니다. 네. 반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단식마저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는 마당에 특검인들, 탄핵인들 무슨 진정성이 있겠나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철도 파업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철도 노조 철도 민영화를 저지하면서 지금 수서행 KTX 운행을 요구하며 14일부터 18일까지 총파업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국토부의 대화를 제안했는데 거부했고 코레일도 뭐 임금 요구안 전체를 거부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네, 철도노조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좀 네. 추려보면 수서행 KTX 운행이 있고요. 네. 철도공사의 성실 교섭 및 노사 합의 이행, 시범 운영 중인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 크게 3가지입니다. 네. 이것이 현재로서는 협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을 경고 파업으로 일단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국토부나 철도
철도공사 태도에 따라서 2차, 3차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고 우선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추석 연휴 때는 뭐 그러지 않겠지만 네. 지금 당장 철도 이용이 좀 불편할 것 같긴 하네요. 네, 노조의 필수 인력 9,3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KTX 운행률이 64% 정도로 떨어진다. 줄어드네요. 라고 하는 예. 그런 전망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 전동차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